개인정보니까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 자연인. 한자로 자연인인데 요즘 뭐 KBT에서 뭐 나는 자연인이라도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연인이 아니고요. 사람은 여러분과 저 같은 자연인하고 회사와 같은 법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자연인의 정보에 대해서만 법으로 보호되는 거고요. 법인 정보 있지 않습니까? 법인 대표자 성명이라든가 법인명, 법인 주소, 법인 대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법인명이라든가 법인 연락처 같은 것들을 수집할 때는 뒤에서 나오는 동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이라든가 단체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는 또 법이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어떤 개인에 관한 어떤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단, 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뭐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만 보호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 있으면 직무평가라든가 인사고과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직원에 대해서. 그런 평가 같은 이게 바꿔 튀죠? 내공이 세서 그런가요? 직무평가나 인사고과 하게 되면 평점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그리고 또 뭐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는 판매 실적 같은 것들을 다 적어서 오시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다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형태는 파일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리로 존재할 수도 있고, 화상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CCTV잖아요, CCTV. CCTV 얼굴 딱 찍히게 되면, 여러분 얼굴 찍히게 되면 화상 정보잖아요. 그것도 개인정보로 보호 대상이 돼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개인정보를 찍히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정보 수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CCTV를 찍힐 때마다 동의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어떤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CCTV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녹화하고 책임자는 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해 놓는 걸로 대신하는 것이 CCTV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그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할 경우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회사 건물 로비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거든요. 공개된 장소라는 게 백화점이라든가 뭐 지하철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공개된 장소예요. 특별한 제한 없이 입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 다 공개된 장소인데요. 그럼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서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내판 유형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고 가실 때 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는 자가용만 운전하고 있다.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회사에 가실 때 건물은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백화점 가실 때 이럴 때 로비는 지나가실 거 아니에요. 여기 AT 센터 같은 경우도 아마 안내판이 부착이 돼 있을 거예요. 뭐 1층 들어오는 건물 출입구 아마 외벽이나 뭐 이런 쪽에 붙여 있을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왜 개념상 어렵냐면요.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만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에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경우는 다 개인정보라고 봅니다. 그냥. 그래서 개인정보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지는 겁니다. 식별한다는 거는요. 식별한다는 개념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특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한다는 것은 그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합 가능성만 있으면 개인정보라 보는 겁니다. 그걸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 여러분 성명. 이름 하나만 갖고는 그 사람이 구분이 됩니까 남들하고? 안 되죠. 동명이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름하고 주소가 결합되게 되면 어디 사는 누구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소나 이름 같은 경우는 그 하나만 갖고는 다른 사람을 특정할 수 없지만 구분이 안 되지만 결합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라든가 이메일 같은 경우도
아이디 패스워드나 이메일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개인정보라고 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라고 봅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번호잖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원래 1인 1 주민등록 원칙이잖아요. 두 개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두 개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고요. 5천만 국민을 딱 열거해놓고 나서 주민번호 딱 열거해서 1대1 하면 1대1 다 매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 하나만 갖고도 누군가 구별이 가능해요. 누군가가.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 얼굴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따라서는 IP, 컴퓨터 쓰게 되면 IP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1점, 2점 쭉 나오잖아요. 이런 IP 어드레스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케이스에서는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어떤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단서를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IP도 개인정보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강의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물어볼 때는요, 좀 유식하게 물어보시려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메일이 개인정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굉장히 무식한 짓이에요, 그거. 그럼 답은 강사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답이고요. 개인정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 50점, 개인정보 아닙니다 하면 빵점짜리 강사예요. 어떤 경우에나 개인정보성을 띄는 건 아니고,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항상 개인정보성을 띄지만 주소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정체계에 불과한 거예요. 양재동 몇 번지가 어떻게 개인정보가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하고 연관성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라든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게 됨으로써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개인정보성을 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표상해주는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로 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뭐 맥어드레스가 컴퓨터 그 번호잖아요. 제품 번호잖아요.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가 돼요? 그러나 그 맥어드레스가 어떤 특정 사안에서 특정 케이스에서 그 사람을 알려주는 어떤 단초를 제공해 주거나 어떤 사실을 제공해 주거나 힌트를 주게 되거나 연관성을 갖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맥어드레스가 그 케이스에 한해서 개인정보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결합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래서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결합 가능성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확장되고 넓어지는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실 때 꼭 이러이러한 케이스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인정보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유식한 질문자가 되는 겁니다. 빨리 손드신 분한테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휴대폰 번호가 개인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을 표상하는 정보가 맞아요. 왜 그러면 거의 2대, 3대가 쓰는 분 계시잖아요. 법인번 쓰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뭐 한 95% 이상은 1인 1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에서 휴대폰 번호 하나만 갖고 그 사람을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잖아요. 자, 그러면 휴대폰 번호 뒷자리 4자리만, 다른 정보 아무것도 안 주고 휴대폰 번호 뒷자리 4자리 있잖아요. 4자리. 그것만 제공했을 경우에 개인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010 땅땅땅땅 말고 뒤에 있는 4자리만 딱 제공했을 경우에 개인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빨리 손들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거 빨리 소진해야 돼요. 저 갖고 와야 소용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5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OX. 제가 물어봤잖아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물어봤잖아요. 다른 정보랑 결합 가능한 경우에는 이고요. 예. 다른 정보가 따로 따라올 경우에는 제가 강의한 내용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되게 잘하나 봐요. 그대로 외우시고. 보통의 경우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재작년에 논산 지원 있잖아요. 논산 지원. 요즘 충청도가 많이 이슈되고 있잖아요. 우리 이원구청 때문에 충청도 쪽 뭐
대전 지법이 많이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법원에서 논산 지원이거든요. 대전지법 논산 지원 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화투를 쳤어요. 모여서 화투를 쳤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지구대에 신고를 한 거예요. 노름을 하고 있다고. 도박죄잖아요. 노름하게 되면. 그래서 지구대에서 그 사람들 연행해서 다 가봤더니 다 동네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또 판돈도 작고 그래서 그냥 이건 오락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훈방 조치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구대 잡혀온 한 분이 열받잖아요. 누가 신고했나. 꼭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구대 순경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냐고 도대체 또 어떤 인간이 신고를 했느냐. 욕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 신고를 했느냐 여쭤봤더니 뭐 우즘을 하다가 이제 교대를 하잖아요. 이제 지구대 교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대하다 어떤 순경 하나가 다른 건 그냥 안 알려주고 하도 귀찮게 보니까 끝자리 4자리만 알려준 거예요. 1, 2, 3, 4번이에요. 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신고했는지 찾아냈어요. 법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휴대폰 뒤에 4자리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회사 내선번호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하고 연관성 있는 것을 뒤에 하잖아요. 요즘 추세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통화내역이 다 기록돼가지고 자기한테 전화 건 사람들 보면 명부분 끝자리다 맞춰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우연치 않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휴대폰에 끝자리 네부절을 맞춰보니까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과한 판결이라고 싶은 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담당 경찰은 담당 순경은 직무상 지독한 직무상 자기가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한테 유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 고소가 돼가지고 실형은 안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예전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를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휴대폰 번호 4자리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그런 거 조심하셔야